자, 그러면 동찬이와 같이 학습이 더딘 아이들은 어떤 그 언어 발달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이제 이 시간에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동찬이는 저에게 아주 큰 스승입니다. 왜냐하면요, 동찬이를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 알게 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아이가 반응하는 것을 보고 이 아이가 글자를 배워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것이 아이한테 어떤 의미이고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언어가 발달하는지를 깨닫게 된 것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그 깨달은 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지도할 때 이건 이거지, 이건 이거지, 이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고맙게도 제가 그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니까 한글을 깨쳤고 6개월이 더 지나니까 한글을 습득하는 단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차 뒤에 탔을 때 이건 이거고요, 이건 이거고요, 그렇게 읽었던 거죠. 5학년짜리 은성이 동생이 동찬이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들이 글자를 익히지 못하는 게 가계의 내력이라는 거죠. 그 집안의 내력. 외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외삼촌, 그리고 동찬이네 형 은성이, 동찬이 모두 다 한글을 모르는 상태로 외할머니나 외삼촌 같은 경우는 이미 한글을 읽지 못하는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은성이 같은 경우는 저하고 만나서 1년 열심히 해서 지금 음절글자 단위로 저 읽는 단계까지 가고 나서 저하고 헤어졌는데 현재 중학교 3학년이에요. 네, 중학교 3학년이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그나마 글자를 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은성이가 동찬이보다 글자를 훨씬 더 잘 읽지 못하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기를 놓쳤거든요. 그 아이는 5학년에 와서야 비로소 음절 글자를 익혔기 때문에 음절 글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절 글자 읽기까지는 스스로 글자를 읽지 않아요. 적어도 통합적 자무 단계까지 가야 어절 단위로 읽을 정도 돼야 어떤 글자를 보고 저건 저거, 저건 저거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음절 글자를 읽는 단계에서는 스스로 읽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 글자 한 글자 주의 깊게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머릿속에서 조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읽기가 힘드니까 읽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읽지 않다 보니까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은성이가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동찬이보다 훨씬 글자 읽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동찬이 같은 경우는 이미 어절 단위로 좀 읽을 줄 알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글자를 읽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동찬이를 처음 만난 날, 자, 나비라는 글자를 제가 보여주면서 한번 읽어봐라 그랬더니 가나 나, 그 다음에 기니 디리 미 비, 비, 나 비 이렇게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글자를 못 읽는 아이들이 자소 단위로 혼합하지 않고 가나다라를 다 외워서 읽는 경우가 아까 발달 단계에서 선생님들 이해하셨죠? 발달 단계를 볼 때 음절 글자 다음이 자소 글자예요. 그러니까 음절 글자를 외워서 그걸 활용해서 읽고 그 다음에 그거를 활용해서 자소로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선생님이 1, 2학년 때 얼마나 열심히 가나다라를 익히게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1학년 2학기 때 처음 만났을 때 이거를 가나다라를 막 외워가지고 이렇게 읽었죠. 1학년 겨울방학이 끝나고 2학년이 됐는데 더 이상 이거를 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글자를 못 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계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다라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2학년 교실에 왔던 거죠. 그래서 2학년 1년 동안 저는 이 가나다라를 그때만 해도 이게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냥 가나다라를 더 이상 외우게 하지 않았고 그림책을 가지고 의미중심 지도를 하면서 의미중심 지도 방법을 활용해서 아이를 지도하면서 중간중간에 발음 지도를 계속 했었죠. 발음 지도도 하고 이거는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학기 정도 하니까 음절 글자를 읽기 시작했어요. 음절 글자를 읽기 시작해서 더듬 그것도 아주 어렵게 읽기 시작했었고, 그런데 이제 한 6월 달쯤 되니까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부산하고 주의 집중을 못하는 아이였는데 제가 가면 한글 공부를 안 하려고 책상 밑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돌아다니고 교실에서 와야 되는데 안 오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제가 너무나 답답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아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수업의 방법을 완전히 바꾸어서 이제 다시 한 학기 정도를 지도를 했었는데 그 연구의 과정을 매일매일 기록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를 해석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것들이 학습이 더딘 아이들이 이런 언어 발달의 특징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밥 잘 먹는 우리 아기 할머니는 똥개야 똥개야 하고 부르지. 그래서 변기에서 아기가 끙 하고 힘을 주면 변기에 똥은 똥 하고 떨어지지. 이 그림책의 전체 텍스트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안도현 시인이 쓴 동시를 그림책으로 만든 똥개학이라는 그림책인데 이 그림책을 2번 만에 아이가 다 읽게 됐어요. 제가 다 읽어주고 나서 글이 짧잖아요. 다 읽어주고 나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주고 한 줄 한 줄 읽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쯤 돼서는 제가 한 줄, 아이가 한 줄 이렇게 그림책을 읽었죠. 그래서 다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아이 혼자서도 다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게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있죠. 밥 잘 먹는 우리 아기. 여기에서 우리 아기, 할머니, 똥개야, 변기, 하고 뭐 이런 떨어지지 이런 단어들을 다 단어 카드를 만들어서 쫙 늘어놓고 자 선생님이 부를 테니까 찾아봐 했거든요. 찾아봐 했는데 이 아이가 찾은 단어가 아기가 하고 딱 이 4개 단어였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2개죠. 하고 아기. 예, 이 2개잖아요. 이거를 한 달간 했어요. 한 달 동안 야, 너 이거 다 잘 읽었잖아. 잘 봐, 잘 찾아봐 했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한 달 동안. 그래서 대체 이게 뭐냐, 이게 뭐지?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한 문장 쓰기를 하면서 각 음절 글자들을 익히기 시작하면서 한 문장 쓰기 3번 만에 단어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아까 책상 밑으로 들어가고 막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6월달 이후로는 가르치려는 마음을 그냥 아예 내려놓고 얘하고 놀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림책을 놓고 갔어요. 아예. 그림책을 놓고 몇 번 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림책 들고 가기는 했죠. 아이한테 물어봐서 수업한 거예요. 오늘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다만 제가 이제 뭐 하고 싶은지를 아이한테 물어본 다음에 아이가 하고 싶다는 것을 가지고 말하게 하고 그거를 쓰게 하고 제가 쓰고 쓴 거를 아이가 말한 걸 쓴 거를 읽게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7월 11일 날 가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한테 야 오늘 뭐 하고 싶어? 만약에 네가 하고 싶은 게 없으면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 해야 돼. 그랬더니 얘가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일어나서 종이를 가져다가 딱지를 접기 시작했어요. 딱지를 접으면서 평범한 딱지는 어떻고요? 멋진 딱지는 어쩌고요? 그 다음에 딱지를 접을 때는요 이렇게 하고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 하다가 갑자기 궁금했어요. 얘가 왜 딱지가 이름이 딱지인지를 아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자, 제가 선생님을 할 테니까 학생을 한번 해보세요. 딱지를 치면 무슨 소리가 나지? 큰 소리. 큰 소리가 어떻게 나? 말로 표현해봐. 이렇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 소리를 말로 표현해봐. 센 소리. 센 소리는 어떻게 나지? 권투하는 느낌이 나고요. 야, 딱지를 치면 딱 하고 소리 날 수 있어. 똑 하고도 나고 떡 하고 날 수도 있어. 딱지를 치면 무슨 소리가 난다고? 그러니까 권투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고? 완전 센 소리. 사오정 같은 질문을 그날 계속 주고받고 했어요. 마지막에 갈 때 아이한테 그랬어요. 야, 딱지를 칠 때 이렇게 딱 하고 소리 나잖아. 그래서 딱지라고 하는 거야 하고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 마지막으로 또 물어봤죠. 확인사살 해야 하잖아요. 딱지를 치면 무슨 소리가 난다고? 그러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 딱 소리 나지? 7월 11일 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목요일 날
그날도 물어봤어요. 뭐 하고 싶어? 그랬더니 딱지를 접더라고요. 그날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딱지를 치면 무슨 소리가 날까? 그랬더니 얘가 그건 어려워서 안 말해. 네. 말 안 해도 아니에요. 안 말해. 그렇게 딱 말하더라고요. 알았어. 말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이게 소리가 말이 된다는 거를 아이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이라고 알려줬잖아요.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어려워서 안 말해. 그러니까 소리가 말이 된다는 거를,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소리를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가령 예를 들자면 병아리는 삐약삐약, 그 다음에 오리는 꾀꾀, 그 다음에 바람은 슝. 뭐 이런 거를 우리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다 어렵다. 그러니까 얘가 이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딱이라고 알려줬잖아요.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딱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건 어려워서 안 말해. 이 말은 결국에는 뭐냐면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떠돌아다녀요. 그거를 우리 인류가 아주 오래전에 떠돌아다니는 단어를, 말들을, 소리들을 붙잡아서 인간의 언어로 만들어낸 거예요. 언어로 만들어서 슝, 삐약삐약, 꾀꾀, 깽깽 뭐 이런 소리를 우리 인간의 언어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더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무리를 지어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추상적인 언어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그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언어고 그 이후에 그거를 처음에는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표현하다가 아이들의 언어 발달하고도 똑같은 단계예요. 그림으로 표현하다가 그것이 문자화하고 그 문자화된 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글이 된 거죠. 근데 이 아이는 이 떠돌아다니는 소리가 말이 된다는 걸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그림을 가지고 가서 굉장히 아이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자, 이 그림 속에 뭐가 있을까? 꽃이 피어 있네, 벌도 있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얘가 그 쉬운 말이잖아요. 주절주절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그림이 뭐냐면 시간의 순서를 나타낸 거예요. 꽃이 피면 벌이 날아오고 벌이 날아오면 열매가 맺고 열매가 맺으면 쥐도 먹고 그 다음에 새도 먹고 오리도 먹고 뒤에 있는 토끼도 있어요. 토끼 보이시죠? 저는 못 봤는데 아이가 토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도 먹는 거잖아요. 이게 시간의 흐름인데 이거를 이제 아이하고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한 두어 번 하고 나서 자, 이 그림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봐. 그랬더니 아이가 한 게 벌이 꽃이 피었는데 꿀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그런데 벌이 안녕하고 갔다. 나는 이제 또 딸기를 자라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떤 애들이 와서 딸기를 먹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딸기를 자라기 시작했다. 이제 주인님이 물을 많이 주니까 나는 많이 먹고 행복하게 살았다. 그리고 애들이 뛰어가자마자 맛있게 먹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녹화한 거를 가지고 제가 그대로 옮겨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나 순서나 또는 이게 인과관계나 이런 거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2학년 아이들은 누구나 다 그래요 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아직 그러니까 거기까지 발달이 가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대화체로 말해요. 이것도 달림 안녕도 이것도 한 5번 넘게 이거를 가지고 가서 글자를 읽은 게 아니라 그림을 가지고 얘기한 거죠. 여기 보면은 고양이 2마리가 지붕에 올라가는데 창문 색깔이 노랗잖아요. 창문 색깔이 왜 노란색일까요? 달이 뒤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달이 올라오잖아요, 지금. 달빛 때문일 수도 있고 뭐 불빛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창문에 불이 켜졌다는 건 저녁이 됐잖아요. 저녁이 되고 달이 떠서 지금 달림이 둥그렇게 떴는데 구름이 와서 가리니까 달림이 울상이에요. 그러다가 구름이 가고 나니까 활짝 웃고 있는데 이 활짝 웃는 구름 아래에 고양이 2마리가 있고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나와 있잖아요. 이런 굉장히 따뜻한 그림책인데 이 아이하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죠. 나누고 나서 자,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했더니 밤 됐어요. 저기에 뭐가 떠올라요.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해요. 여기까지는 설명이잖아요. 그 다음부터 대화체로. 달림 안녕? 구름 아저씨 비켜주세요. 달림이 안 보여요. 일단 얘기 조금만 하고. 왜 가리냐면 햇빛하고 얘기하고 있었단다. 미안. 이 미안은 글자를 보고 읽은 내용이고 잠시 얘기 좀 하다가 전부 다 지금 대화체인데 선생님들 아이가
얘가 왜 대화체로 말을 하는지 혹시 이해하시겠어요? 나이가 어릴수록 아이들은, 특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은, 그 이전 단계 아이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 아이들은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에도 저학년일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나를 크게 그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대화체로 말한다는 건 내가 여기에 있는 다 주인공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해요. 달님 안녕 하고 말할 때에는 고양이가 나예요. 그 다음에 구름 아저씨 비켜주세요 할 때는 달이 나예요. 이런 식으로 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대화체로 말하는 거예요. 모두 다. 근데 4학년, 5학년이 돼서도 글을 쓸 때 대화체로 쓰는 애들을 보면은 아, 이 아이가 아직 여기에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이만하다 여기까지 모든 언어들을 이렇게 사용한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열려요. 그렇게 열리는 건 이게 뭔데? 위로 봐봐요.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이렇게 열리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열리고요. 위로 열리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열리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라는 말을 한 10번쯤 쓴 것 같죠. 10월 달인데 얘가 이야기할 때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동차가 어떻게 생겼는데 했더니 일어나가지고 몸을 이렇게 돌렸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계속 하면서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왜 이렇게라는 말을 이렇게도 많이 썼을까? 이거예요. 우리 인간이 처음에 이제 태어나면 가장 먼저 배우는 품사가 뭡니까? 명사예요. 밥, 우유, 엄마, 아빠, 맘마 이런 명사를 배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우는 게 동사예요. 밥 먹자, 양치하자, 세수하자, 밖에 나가자 뭐 이런 식으로 동사를 배우는데 동사하고 명사를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굳이 형용사 부사를 쓰지 않아도 의사소통은 다 돼요. 네. 엄마가 누구야 밥 먹자. 자, 밥 맛있게 먹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되게 밥 먹자. 밥 먹어. 밖에 나가자. 선생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맛있게 밥 먹자 하고 밥 먹자, 밥 먹어 이거 하고 느낌이 어떠세요? 굉장히 다르잖아요. 부사하고 형용사를 쓰면 일단 언어가 친절할 수밖에 없어요. 친절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부드러울 수밖에 없는데 아이한테 명령하기 위해서 동사만 쓰는 어른들도 정말 많아요. 먹어, 자, 가, 이리 와. 그런 틈바구니에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5학년, 6학년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반 남학생들도 이렇게 이 말을 진짜 많이 써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언어가 발달하려면 형용사, 분화하려면 형용사 부사를 많이 써야 돼요. 언어의 맛을 느끼게 해야 돼요. 이따가 국어 수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언어의 맛을 느끼지 않고서는 또는 언어가 좀 더 분화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공부 잘할 수 없어요. 해독하기 아니 독해하기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형용사 부사예요. 명사 동사를 넘어서서 형용사 부사까지 가야만 언어의 맛을 느낄 수 있고 그 언어의 맛을 아이들이 느껴야만 독해를 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라는 말을 많이 써서 그 다음부터 제가 얘를 데리고 그러니까 이렇게가 뭔데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고 제가 평소에 형용사 부사를 정말 많이 이 아이 앞에서 형용사 부사를 정말 많이 썼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손잡고 계단을 내려갈 때 폴짝폴짝 뛰어내려가면 안 되고 살금살금 걸어가야 하고 한 계단 두 계단 재미있게 이렇게 탁탁 소리내며 걸어가야 하고 이런 말을 계속 한 거죠 제가. 자, 대부분 접속사를 쓰는 거는 5, 6학년도 마찬가지죠.
글을 쓸 줄 모르니까 또는 제대로 말할 줄 모르니까 이거를 왠지 이상해서 접속사를 많이 쓰는 거예요. 자, 이 책들은 가지고 갔을 때 모두 다 집어 던진 책이에요. 안 읽겠다고. 특히 괜찮아 저 책은 눈을 손으로 쿡쿡 찌르면서 안 읽겠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랬어? 왜 그래? 하고 꼬치꼬치해서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 꼬치꼬치 캐물었을 때 색이 어둡고 얼룩이 적고 제가 정리한 거예요. 이거는요. 눈동자가 너무 크고 그러니까 괜찮아는 눈동자가 너무 크고 그 다음에 얘는 입이 나도는 입이 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 말랑말랑은 지금 얼룩이 졌잖아요. 그리고 해가 동그래야 되는데 찌그러졌어요. 지금. 그 다음에 달님 안녕 거기는 볼에 이렇게 까만 게 그려져 있어요. 이거는 제가 꼬치꼬치 캐물어서 정리를 한 거고 얘가 한마디로 이 모든 거를 한마디로 딱 정리했어요. 이거였어요. 못생겼다. 못생겨서 안 읽을래요. 못생겼어요. 계속. 그러니까 어디가 못생겼는데 하고 물어보면 어쨌든 못생겼대요. 그래서 못생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손으로 짚어봐 하면 이런 것들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래 입이 해 벌어졌다고? 그러면 예 맞아요. 입이 해 벌어졌어요. 그리고 거기가 까만색이잖아요. 막 이렇게 까맣고 얘가 굉장히 정리하기를 좋아하는 아이예요. 필통도 한날은 가지고 와서 책상에다가 이렇게 쫙 늘어놓고는 그 다음에 그거를 차례차례 정리해요. 근데 그런 아이가 이 해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으니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안 읽겠다고 못생겼다고 막 그랬는데 감정을 설명하는 용어 결국 다 부사 형용사예요. 이거를 다 모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생겼다고 한 거죠. 자 이제 이렇게 감정이 다양하지 못한 아이들한테 선생님들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세요. 선생님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도 이거를 기록해보고 나서 본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언어를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평소에 몰랐던 거죠. 여기에 보시면 책을 하잖아요. 왜 준비물 왜 안 가져왔어? 근데 여기서 또 야단도 쳐요. 이유를 설명할 거야? 울 거야? 선생님이 준비해오라고 한 게 뭔데? 하면서 다그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난도 해요. 근데 이 선생님만 그럴까? 그리고요. 1학년 선생님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제대로 힘든 아이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은 이미 출발선에서부터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오기 전까지 이미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살았어요. 그게 이 아이의 잘못은 아니에요.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생겨난 불평등일 수도 있고 또 부모에게 책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회적인 불평등한 구조가 훨씬 더 먼저예요. 그런 구조 속에서 이 아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산 건 아니고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살다가 학교에 왔잖아요. 학교에 왔으면 이때라도 선생님들이 출발선을 좀 갖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이 아이들을 놓고 선생님들은 이 아이들의 행동을 통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주로 동사를 사용해서 말씀들을 참 많이 하세요. 1학년 선생님들일수록 친절해야 하고 형용사와 부사를 많이 사용하셔서 아이들이 1학년 때 적어도 행복한 경험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언어를 익혀서 2학년에 올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1학년 선생님들이 다른 업무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학년 선생님들은 정말로 업무가 많아서는 안 되고 그리고 오전에 그렇게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쉬셔야 돼요. 쉬시면서 내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해요. 정말 이렇게 힘든 아이들이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다 감당 못하세요. 감당 못하시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 1년, 2년의 시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도 하고 정책도 만들어내고 선생님들을 교육도 시키고 함께 연수도 받고 그 다음에 그런 인력풀들을 좀 만들어서 이 선생님들을 지원도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고민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예요.